영화 파묘가 드디어 지난 주말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210만을 돌파하고 베트남에서도 150만을 돌파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서 최고행을 갈아치우며 아시아 도장 깨기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파묘는 한일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 아시아 관객들에게 과거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놀라운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빼고는 아시아 전국가에서 흥행할 거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파묘를 개봉하지 않은 중국에서 몰래 보고 얼굴에 그린 축경 문신에 대해서 우스꽝스럽다라고 조롱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얼굴에 글을 쓰는 행위는 매우 모욕적이고 굴욕스러운 행위다. 한국인들의 얼굴에 모르는 한자를 쓴다는 게 참 우스꽝스럽다 라고 어이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저건 단순 한자가 아니라 극중에 나온 주술행위다 라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영화를 몰래 보고서 조롱하는 중국 네티즌들이 정말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터졌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지난 21일 공개해 70여 개국 1위 자리에 오른 삼체입니다. 삼체는 아시아 최초로 SF 노벨상이라 불리는 휴거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 작가 류치신의 동명소설 3부작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엄청난 분량도 분량이지만 작품의 지적 심도가 워낙 깊어서 영화로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내용으로 삼체를 영화로 만드는 작업은 마치 반지의 장을 영화로 만드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헐리우드는 이걸 또 해냈습니다. HBO의 판타지 시리즈 왕자의 게임의 제작진이 만들었는데 회당 2,500만 달러를 쓰며 8화까지 무려 2,700억 원의 제작비로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에서도 삼체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는데 2015년 중국 유즈 피처스가 영화 삼체를 제작했으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후반 작업이 어려서라고 했습니다. 텐센트가 만든 삼체 드라마 시리즈는 CG의 완성도가 조각하기 그지없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헐리우드이 엄청난 제작비와 CG 스케일로 이 삼체를 만들어냈고 이를 전 세계가 감탄하며 보게 만들었다는 것에 역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발끈하는 것은 넷플릭스 삼체의 도입부입니다. 삼체는 1966년부터 10년 동안 중국을 유혈 사태와 혼란으로 몰아넣은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을 묘사한 참혹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해당 장면에선 베이징 명문 칭하대 캠퍼스에서 물리학 교수가 제자들에게 잔인하게 맞아 죽고 동료 아내에게 비난받는 장면을 딸이 공포에 질려 지켜봅니다. 물리학 수업 중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아인슈타인은 제국주의 미국의 망명에 원자폭탄을 만드는 이론을 제공한 반동의 괴수라며 이를 가르친 교수를 민족의 반역자로 처단하는 장면입니다. 넷플릭스 삼체의 도입부에 살벌한 장면 묘사에 중국인들은 너무 폭력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방의 시청자들은 신중하게 판단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중국을 나쁘게 그리기 위해 TV 시리즈 전체를 만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과 네티즌들은 중국의 역사를 퇴화시킨 집단적 광기로 평가되는 문화 대혁명은 더 심했다고 했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의 문화 대혁명에서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은 공식 집계로는 130만 명, 학자에 따라서는 2천만 명까지 무참하게 살해한 바 있습니다. 넷플릭스 버전 3체는 지난 21일 첫 방송 이후 현재 로튼토마토 신선도 76%, 관객 팝콘 지수 69%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국에서 VPN이나 불법 복제로 본 이들은 더 우반 지수에서 나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CNN은 넷플릭스 버전 3체가 중국에서 논란을 일으키며 캐릭터 줄거리, 시각효과 등 정치적 관점에서 일각의 분노를 촉발했다라고 보도했고 할리우드 리포터는 중국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 쇼의 국제 출연진이 정치적 올바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넷플릭스 버전이 텐센트 버전만큼 훌륭하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넷플릭스 버전 3체가 중국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인 점도 주목하며 넷플릭스가 대륙, 문화, 타임라인을 넘어 3체를 의도적으로 세계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히트작이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평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넷플릭스가 만든 3체는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널리 알렸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1000만 가격을 넘은 영화 파묘는 놀라운 평가와 함께 한국의 역사와 영웅적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화 파묘는 인도네시아에서 21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급 신기록을 세웠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보다 더 무서운 기세로 베트남에서는 150만 명을 돌파하며 대박 행진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주말 개봉 10일 만에 1660억 동을 벌어들여 베트남에서 역대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영화 스코어를 이어나가며 엄청난 반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베트남 관객들은 이 영화 같은 대본은 이미 중국에서 만들었고 태국에서도 이런 영화가 있었지만 한국이 만든 영화는 전혀 다른 경험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영화 파묘를 본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덤 장면이 나올 때마다 들리는 드럼 비트부터 영혼이 소환될 때마다 울리는 진가북, 그리고 극장의 수다쟁이 소리까지 영화 전체를 사운드가 전달합니다. 귀신이 화면에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오늘 오후에 봤는데 역사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통해 이 영화도 매우 심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들어요. 이 영화가 인기 있는 이유는 영화의 내용의 질뿐만 아니라 영화적 풍습도 베트남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마음에 드네요. 가장 큰 두려움은 언젠가 베트남의 유튜브 드라마 전문 제작 그룹이 이 영화를 리메이크해 극장에 개봉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영화는 뛰어난 사운드와 영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 사운드는 정말 매력적이다. 이 영화의 대본도 좋고 오행과 풍수, 한국의 풍습에 대한 좋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어를 알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나는 이전에 베트남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린 베트남의 매우 유명한 장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강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은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베트남이 정치적 제약과 미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더 나은 공포영화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국은 부유해졌으며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행한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많은 영화들이 한반도에서 일본인들이 행한 일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일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잔인한 정책이 많았으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를 기억하거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영화에는 류마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는 유령을 보았다. 나중에는 일본 주술사가 한국에 주문을 걸었다는 역사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영화는 일본에서는 절대 상영되지 않을 것이다. 최민식 삼촌은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작인 명량에 출연했다. 주연을 맡은 올드보이는 2004년 칸 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이렇게 베트남 관객들은 파묘에 대해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앞서 역대급 흥행을 거둔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항일 역사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파묘의 최민식이 무덤에 100원짜리를 던지는데 100원짜리에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들어있다며 무덤에 묻힌 쇼군을 처단한 게 이순신 장군일 거라는 추측까지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영화 파묘가 인기를 끌며 최민식이 이순신 장군 역을 맡았던 영화 명량까지 보는 열풍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명량을 봤는데 미친 영화였다. 그런데 이제서야 깨달았다. 만약 상덕이 이순신이라면. 방금 명량을 시청했는데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을 연기하기 완벽했다. 영화 연출력도 정말 좋아서 관객들을 숨지기게 만들었다. 장군님 정말 멋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정말 놀랐어요. 이상 쓸멍이었습니다.